아직도 S&P 500 ETF만 무지성으로 사모으면 머지않아 경제적 자유가 올 거라 믿어?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날 거라고 행복회로 돌리고 있냐고. 미국 대형주 500개 기업에 알아서 분산 투자해주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지 하면서 매달 월급 들어올 때마다 주식 계좌에 영혼 없이 밀어넣고 있지.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정신 차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도대체 언제까지 남들이 떠먹여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내 피 같은 돈을 굴릴래? 내가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S&P 500 ETF 상품을 고르는 그 첫 순간부터 이미 내 계좌를 박살낼 치명적인 함정이 심어져 있었어. 아직도 네가 산 상품이 안전한 분산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세요? 남들 하는 대로 평범하게 살면 중간은 간다는 소리, 그거 다 개소리야. 남들이 미국 주식이 답이다 하니까 아무런 공부도 없이 무지성으로 탑승했지. 그러다 시장 꺾일 때 대가리 깨지고 벼락거지 되는 현실을 왜 너만 인정 안 하냐고. 주식 계좌는 절대로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퍼주는 곳이 아니야.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놈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진짜 부자들의 금고로 돈을 옮기는 전쟁터라고. 2022년에 S&P 500 지수가 고작 약 19.4% 하락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손실률은 35.4%를 가볍게 넘어갔어. 지수 하락률의 2배에 달하는 처참한 폭망을 경험한 거지. 이게 단순히 하락장에서 무서워서 손절했겠지 하는 멘탈의 문제인 것 같아. 아니야,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구조를 짜놓고 뛰어든 내부지가 만든 결과물이야.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며 뼈 빠지게 야근해서 번 돈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굴려? 유행하는 ETF에 대충 박아버리고는 난 장기 투자자야 하면서 정신 승리하지 마. 내 주변에도 꼭 너 같은 빌런이 하나 있었어. 옆집 살던 이 김대리라는 인간인데 유튜브 채테크 채널 몇 개 보더니 눈이 뒤집히더라고. 형님 요즘 세상에 예적금 들면 바보입니다. S&P 500에 영혼을 묻어야 합니다. 라며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다니더니 전세 자금이랑 비상금까지 영끌해서 쳐박았어. 시장이 좋을 때는 자기가 무슨 워런 버핏이라도 된 양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니 시장이 흔들리고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라고. 게다가 하필이면 전세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계좌는 마이너스 40%를 찍어버렸네. S&P 500이 아무리 좋은 상품이면 뭐하냐고. 당장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줘야 하는데. 결국 이 인간 지수 채바닥 근처에서 눈물을 머금고 전량 손절치고 주식시장을 떠났어. 원금 회복하려면 최소 8년 6개월을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는 팩트가 있으면 뭐하냐고. 내 삶의 구조가 당장 돈을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버텨? 구조를 모르면 너도 조만간 이 김대리 꼴 나는 거야. 진짜 돈을 버는 월가의 거물들과 진짜 부자들은 대중이 모르는 판의 법칙을 철저하게 이용해.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S&P 500 ETF 투자의 추악한 비밀을 적나라하게 폭로할게. 여기서 타협하면 평생 그렇게 사기당하는 거야. 첫 번째, 500개 기업 분산 투자라는 말은 새빨간 사기극이야. 이름은 S&P 500인데 사실상 500개 기업이 균등하게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 7개의 초대형 기술주를 알아야 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이 7놈들이 문제야. 이 7기업이 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무려 32%를 차지하고 있어. 500개 기업이 모인 동네에서 단 7마리가 전체 파이의 3분의 1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는 뜻이야. 심지어 2026년 2분기 기준으로 S&P 500 전체 이익 성장 중에서 무려 55%를 7개 기업이 책임져. 나머지 493개 기업의 이익 성장을 다 합친 것보다 7개 기업의 성장이 훨씬 더 크다는 소리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조차도 이걸 보고 비정상적인 경로라고 대놓고 표현했어. 최근 2분기에 S&P 500 지수가 약 14% 반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난리가 났었지. 근데 500개 기업에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동일 가중지수를 보면 오히려 약 1% 하락했어. 반면에 매그니피센트 7은 같은 기간에 10% 폭등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겠어? 지수가 올랐다는 뉴스는 철저한 착시 현상이라는 거야. 실제로는 7개 기술주만 올랐고 나머지 493개 미국 기업들은 밑바닥에서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지. S&P 500은 더 이상 안전하게 분산된 지수가 아니야. 7개 빅테크 기업의 목숨줄에 연동된 극도의 집중 포트폴리오 상품이야. 이 사실을 모르고 투자하면 머지않아 큰 충격을 받고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어. 두 번째 비밀, 한국인 투자자들을 거지로 만드는 환율게임, 즉 환해지의 함정이야. 내가 한국에서 S&P 500 ETF에 투자하는 순간 너는 환율 변동이라는 홀짝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상품명 뒤에 H가 붙어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하고 사는 인간들이 천지야. 이름 뒤에 H가 안 붙은 환노출 상품은 달러가 강해질 때 주가가 떨어져도 환율이 방어해줘. 반대로 이름 뒤에 H가 붙은 환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을 계약으로 딱 묶어버리는 상품이지. 2025년 10월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며 치솟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게? 환노출 상품은 한 달 동안 6.03%의 수익을 냈는데 환해지 상품은 수익률이 고작 3.2%에 그쳤어.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데 내 계좌 뒤에 H 하나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익률이 2배나 차이 난 거야. 반대로 원화가 강세로 가던 시기에는 환해지가 이기고 환노출이 박살났지. 뭐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야. 핵심은 이 두 상품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야. 심지어 환해지 상품은 환율을 고정하는 대가로 환노출 상품보다 총보수가 2배 이상 비싸. 환노출 총보수가 연 0.11%일 때 환해지는 0.25%를 떼어간단 말이야. 여기에 한미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환해지 비용까지 내 계좌에서 뜯어가. 이 구조를 전혀 모른 채 계좌에 H를 박아두고 있다면 너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 비밀,
자금의 성격을 무시한 파멸적 구조야. S&P 500은 장기 투자가 정답인 상품이 맞아.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하려면 내 삶의 현금 흐름과 투자금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해. 만약 내가 하락장에서 40%의 손실을 입었다면 원금을 회복하는 데만 최소 8년 6개월이 필요해. 내 나이가 지금 50세인데 아무 생각 없이 퇴직금 박았다가 하락장 얻어맞으면 원금 회복할 때 환갑이야. 대부분의 투자자가 장기 보유가 더 좋은 걸 몰라서 중간에 파는 게 아니야. 당장 몇 년 안에 무조건 써야 하는 단기 자금을 이 장기 상품에 섞어버리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야. 시장이 흔들릴 때 구조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바닥에서 눈물의 손절을 치게 되지. 이건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돈의 성격을 분류하지 않은 내 투자 구조의 설계 결함이야. 꼭 이런 얘기해주면 댓글로 징징대는 인간들이 있어. 아니 직장 다니면서 언제 환율 체크하고 기업 집중도를 분석합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안전하다는 거 산 건데 너무 무시하시네요. 야, 돈 없고 시간 없으면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내 계좌를 지켜야지. 어디서 감히 핑계를 대?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고 그냥 내 돈이 걸린 문제인데도 귀찮아서 외면한 게 팩트잖아. 온실 속 화초처럼 누군가 이거 사면 부자 된대요 하니까 마음 편하게 내빼고 투자해놓고 이제 와서 시장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징징대면 세상이 눈물이라도 닦아줄 것 같아. 자본주의 시장은 내가 무지한 만큼 정확하게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가장 냉정한 곳이야. 남 탓, 환경 탓, 시간 탓 그만하고 당장 내 방구석 온실에서 걸어 나와서 내 계좌의 실상부터 직시해. 여기서 타협하고 멈추면 평생 그렇게 남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노예로 사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밤 당장 자본금 영원으로 내 돈을 지키는 실전 생존치 특히 3가지를 전수할게. 수첩관에서 받아 적어. 첫 번째, 당장 내 주식 계좌 앱을 켜고 보유한 S&P 500 ETF 상품명 멘트를 확인해. 대문자 H가 붙어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란 말이야. 확인하고 내가 지금 환노출 상태인지 아니면 비싼 수수료를 내는 환해지 상태인지 명확하게 인지해.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맞추려 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두 번째, 내가 투자한 돈의 만기를 설정해. 지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 중에서 3년 이내에 써야 할 단기 자금이 섞여 있다면 내일 아침 당장 분리해. 단기 자금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거나 변동성이 낮은 안전자산으로 빼둬야 해. 진짜로 10년 동안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순수 장기 여유 자금만 남겨두란 말이야. 그래야 하락장이 와도 8년이든 10년이든 버텨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적 무적 상태가 되는 거야. 세 번째, S&P 500 내 집중도를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켜. 지금 내가 산 상품은 500개 기업에 골고루 투자하는 안전판이 아니야. 7개 거대 기술주, 기업의 실적에 내 인생의 절반을 베팅한 빅테크 집중 투자 상품이라는 팩트를 인정해. 이 7개 기업의 성장이 꺾일 때 지수 전체가 처참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둬. 시장 뉴스를 볼 때 500개 기업 전체가 아니라 이 7개 맹수들의 실적 변화를 가장 먼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남들 다 번다고 축제 분위기에 취했을 때가 아닙니다. 남들이 짠판에 아무 생각 없이 숟가락 얹었다가 판이 뒤집힐 때 가장 먼저 깔려 죽는 건 언제나 대중들이었어. 투자 상품의 이름이 주는 안전함이라는 체면에 걸려서 내 피 같은 돈을 무방비로 노출시키지 마. 지금 당장 확인하고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하락장 정통으로 맞고 피눈물 흘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여기서 귀찮다고 타협하면 평생 그렇게 원금 까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결론 낼게. S&P 500 ETF는 분명 역사적으로 증명된 훌륭한 투자 도구야. 하지만 그 도구를 쥐고 있는 주인이 무지하면 그건 도구가 아니라 내 목을 재는 흉기가 될 뿐이야. 오늘 형이 알려준 3가지 점검사항 오늘 밤 당장 실행해서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사람은 지켜. 귀찮다고 핑계대면서 댓글로 정신승리하며 징징댈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행동하는 단 5%뿐이니까. 내 돈의 진짜 주인이 되어서 제대로 생존해보고 싶다 하는 영리한 형, 누나들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알림 설정까지 당당하게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현실적인 치트키 또 받아가라. 오늘 밤 당장 계좌 열어서 H부터 확인해. 형 간다.